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제2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민지고요. 네, 오늘 배당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유진투자증권 영등포지점 도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배당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배당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배당 가장 간단하게는 ETF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은 뭐가 있고 배당과 관련해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차례차례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배당주 ETF에 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ETF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 기업 같은 경우에 대형주라고 하고, 뭐 시가총액 기준, 좀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 중형주, 작은 종목을 소형주라고 하는데, 배당주란 기업들이 버는 돈 대비해서 배당을 잘 주는 주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ETF는 뭐냐라고 했을 때, ETF는 앞에 E가 익스체인지, T가 트레이디드, F가 펀드거든요.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쉽게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응용을 했을 때 배당주 ETF는 뭐냐라고 했을 때 ETF 안에, 펀드 안에 배당주가 많이 들어있는 ETF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간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ETF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식을 하는데 뭐 ETF라고 하면은 좀 뭔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정리가 되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첨언 설명을 드리자면 ETF 같은 경우는 기업 배당주 하나를 샀을 때는 쉽게 딱 한 개의 기업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ETF를 사시는 거는 펀드다 보니까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가 영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VIG라는 ETF가 운용 자산 기준 1등이고요. 2등이 VYM ETF가 2등이고 3등이 SCHD ETF가 운용 자산 기준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VIG, VYM, SCHD ETF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이 다르거든요. VIG ETF 같은 경우에는 안에 배당주를 담긴 하는데 고배당 주식을 담는 게 아니고 배당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업들을 담은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YM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배당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을 담는 ETF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등인 SCHD ETF 같은 경우에는 1등 VIG ETF랑 비슷한데요. 배당 성장주를 담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은 더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ETF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 번 이렇게 딱 정리가 됐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배당주에 꼭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꼭 배당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2020년도에 쭉 올라왔긴 했는데 2021년도까지 좋다가 2022년도부터 긴축발 이슈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고 뭐 나스닥도 고점 대비 30-40% 빠지고 올해만 해도 지금 시장이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을 한다 완다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배당주는 이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매 분기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주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배당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도 이 기업이 실적이 그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주가 차익이 뭐 마이너스가 되건 플러스가 되건 계속적으로 달러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 배당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심적인 안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승장에도 좋고 하락장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상승장에서 사실 주가 상승 되면 사실 누구나 다 좋죠. 그쵸. 주가 상승이 되고 또 배당도 받고 하니까 사실 좋긴 한데 하락장에서 왜 좋냐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배당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한 주에 보통 1달러를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100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주에 100달러짜리. 근데 90달러로 빠졌어요. 근데 그걸 또 한 주를 사도 1달러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배당 그 주 자체를 모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시장이 어느 상황이든 어쨌든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좀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상승장에는 좋고 하락장에는 모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역사가 한 18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사실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켓 쉐어로 봤을 때 주식시장 규모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 1.8% 내외인데 미국은 50에서 5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차이가 나고 누가 봐도 사실 미국은 자본시장의 꽃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실 배당을 준다는 의미가 주주 친화적이고 기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반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 뭐 한국 말고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미국에서 배당을 잘 준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되게 건전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사실 반증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배당주에 조금 주목을 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배당주 투자를 해본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역시 경험자의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제 배당주에 막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배당주를 고를 때 어떤 거를 주요하게 봐야 할까요? 일단 배당주 고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사이트는 제가 사이트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은 seekingalpha.com seekingalpha.com 이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거든요. seekingalpha. seekingalpha.com이라는 건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거의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거의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전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제로. 배당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배당은 기업이 100원을 벌어들였을 때 그거에 대한 돈을 나눠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선택이죠. 그럼 기업이 의무적으로 배당을 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 배당을 감소시키거나 자르진 않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도 있고, 그리고 2014, 15년도에 유로존 위기도 있고, 2008년도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가면 뭐 IT 버블 위기도 있었고, 그 전에 뭐 IMF도 있고, 오일 쇼크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계속 상승을 시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가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배당 성장을 10년 이상 한 기업들을 배당 어치버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배당을 25년 이상 성장시킨 기업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50년 이상 상승시킨 기업을 배당 킹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당 킹 기업 중에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타이레놀을 만들었던 존슨앤존슨 있고, 두 번째로는 코카콜라가 있죠. 그리고 25년 이상 늘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리츠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리얼티 인컴이나 상가리츠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종목 중에 맥도날드와 같은 게 25년 이상 올린 기업들이고, 10년 이상 올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애플이 대표적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위기 속에서 과연 배당 컷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 배당금을 쭉 올린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 되게 돈 잘 벌고 사업 빵빵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지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배당을 했느냐 이거에 좀 집중을 시키고, 또 배당률을 상승을 잘 시켰는지 이런 걸 좀 보면 되겠네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게 2020년도에는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되게 전 세계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사실 배당을 컷했던 업종이 면세점 업종, 호텔 업종, 뭐 레저 업종 이런 쪽이 다 배당을 컷을 했었거든요. 2008년도에는 이제 금융 쪽 위기다 보니까 은행 쪽, 증권 쪽, 보험 쪽 업종이 전부 다 배당 컷을 했었고, 이런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50년 연속, 40년 연속 배당을 올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설명하시니까 그 50년이란 그 숫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1970년대부터니까. 하긴 앞자리가 벌써 바뀌었네요. 그럼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봐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금 자체를 한 주당 뭐 1달러씩 주는데, 이걸 연간 한 주당 1달러인데 내년도엔 1.1달러, 1.2달러, 1.3달러, 1.4달러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는지 봐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배당금을 상승시켰다라는 말은 그 회사 자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잘 벌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도 배당을 줄 때는 배당금을 상승시켰을 때는 이거를 일단 하락하거나 횡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배당금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진에서 정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시켰다라는 점은 정말 우리는 지금 짱짱하다라는 걸 좀 반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배당금을 상승을 시켰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더 얼마나 올렸는가. 뭐 1달러에서 1.1달러, 1.2달러, 1.3달러 올리는 기업이 있고 1달러에서 1.15달러, 1.3달러, 1.45달러 이런 네. 식으로 올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3년 평균, 5년 평균을 했을 때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있고 여기가 3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한 10%, 11% 정도가 되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4%에서 5%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배당 성장주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금 받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률 자체가 낮습니다. 현재 1%가 한 0.9% 정도로 배당률 자체가 낮은데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고 사실 배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기업이 잘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우리 배당 받는다 해도 기업이 망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당 성장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건 기업의 성장성도 있고 배당을 또 덤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와 비교했을 때 단순한 고배당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고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T&T와 같은 통신사 기업들 내가 통신사를 잘 모르는데 AT&T가 뭐 8%, 9% 배당을 준다 해서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배당 성장주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네. 좋아요. 적어놔봐. 또 더 뭐가 있을까요? 봐야 할 게? 그리고 한 2개 정도 더 보시면 되는데요. 네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2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200만 원 받았을 때 120만 원을 써요. 그럼 우리의 소비 성향은 몇 프로죠? 120만 다시 120만 원을 벌었는데 200만 원을 벌었는데 12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의 소비 성향은 60%죠. 진짜 어떡해. 잘라주세요. 예를 잘라주세요. 3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을 썼다. 소비 성향 50%인 거죠. 네. 나 기업- 일단 이해됐어. 네,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뭐 1000만 원을 벌었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500만 원을 배당을 했어. 이러면 배당 성향이 50%인 네. 거고 600만 원을 배당을 했어. 라고 하면은 60%인 거거든요. 근데 배당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는 돈보다 초과해서 하게 되면 배당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 미만 기업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100% 미만이다, 뭐 50%, 60%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번 돈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펀드레기에서 막 100만 원을 버는데 120만 원 그쵸. 배당을 주면 사실 이렇게 남는 게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기업은 좀 피해야겠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기업도 과거에 몇 번 있었죠. 예전에 뭐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뭐 AT&T와 같은 기업들도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좀 시장에서 좀 흔들흔들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5번째는 그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의 실적이랑 성장성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배당을 잘 주고 배당을 오래 줬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산업군이긴 한데 담배 회사들, 필립 모리스와 같이 혹시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와 같은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고 담배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고 그와 반면에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식자재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산업의 성장성이 조금 더 밝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일단 잘 나와야겠죠. 실적 잘 나오고 정상적인 산업군에서 짱짱한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배당은 덤이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 투자했고 배당은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나오네? 근데 이것도 사실 잘 세팅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2월, 5월, 8월, 11월 주는 주식도 있고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주는 기업도 있거든요. 요 세 개만 잘 섞어도 월 배당이 가능한 거예요. 와 짱이다. 네, 세 개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하면은 매월 받는 거네요. 매월 약간 월세처럼 받는 거죠. 달러로 받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강조드리고, 그래서 배당주 볼 때 살펴봐야 될 주요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도 배당 컷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안 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배당금을 상승을 시켰는지를 두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배당 성장률이 3년, 5년 평균 꾸준히 높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배당 성향, 번 돈 대비 배당 얼마나 줄지에서 안정적으로 주고 있는지 100% 미만인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 주는 기업이 탄탄한지, 당연히 탄탄할수록 좋겠죠. 이런 5가지 지표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뭔가 그럼 한국 배당에다가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미국 배당을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 배당이랑 미국 배당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주주 자본주의가 우리는 늦게 시작했고 거기에 훨씬 더 선진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요거에 대해서 딱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 주기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통 1년에 4번 주는 게 가장 관료적으로 많거든요. 70-80% 이상.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주는 데가 대다수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1년에 4번 주긴 하거든요. 뭐 4월, 5월, 8월, 11월 4번 주긴 하는데, 그럼 몇 개의 기업 제외하고는 거의 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줍니다. 그리고 배당 결정 시기도 좀 다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당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이뤄져요.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는 말이 실제 배당금 지급되는 날이 배당금 주겠습니다 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 3-4개월이 소요돼서 되게 긴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결정이 주주총회가 아니고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속해요.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한 3-4주 정도면 배당금이 바로 지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르죠. 좀 빠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일단 뉴스로 나왔을 때는 조금 바뀌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했을 때 먼저 한국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배당을 받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결정되고 고객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쪽을 따라가려고 지금 한국 쪽에서도 법을 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픽스가 안 된 상황이고, 일단 미국 쪽은 먼저 배당은 결정되고 이 배당에 투자하실 분들 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반대인 거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깃해가지고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배당주 해보시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막 이런 생각 좀 드실 수 있어요. 미국은 뭐 약간 찌깍찌깍 들어오는데, 한국은 뭐 결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2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3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잊을 때 딱 들어오고 막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거의 뭐 해외 직구급이네. 그렇죠. 잊을만 하면 배송 오는. 잊을만 하면 배송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배당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배당주에는 우리가 다들 아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P&G와 같은 기업들이 있고, 떠오르는 배당 성장주로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로 우리가 다들 쓰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회사 1등인 비자가 있고,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가 EUV 장비라는 게 있는데, 그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ASML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떠오르는 배당 성장주입니다. 저거. 그러면은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분기 배당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147, 12니, 258, 11이니, 369, 12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례대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월, 4월, 7월, 10월 주기로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하나은행 이런 쪽은 사실 이 금융회사 대비해서는 거의 20분의 1 토막인 거고 글로벌 세계 1등은 JP모건이거든요. 맞아. JP모건 같은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 그리고 분기 배당 주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ASML이라는 기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램 리서치 기업이 1470 주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걸로 되게 유명한 거죠. 그 석유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요 기업들이 세 번째로 1470 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가 코카콜라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1470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5G 통신탑을 가지고 있는 리츠가 있거든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아메리칸 타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70으로 분기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다 아시죠?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헬스케어 회사 그리고 바이오 회사로 유명한 머크 같은 경우에도 1월, 4월, 7월, 10월 요 분기별로 배당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월, 5월, 8월, 11월은 뭐가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아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거 첫 번째 애플.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되게 유명하고 지금 뭐 애플카 이슈도 있는 거고 애플 워치도 있어가지고 사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까봐도 현재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40% 정도 됩니다. 맞네요. 1등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40% 정도가 되고 애플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자하는 거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애플이 지금 1등이고요. 뭐 과거에는 코카콜라도 있고 웰스파고도 있었는데 현재는 애플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1등 회사가 지금 여기는 과점 시장이에요.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시면 항상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 두 개 업체가 과점이거든요. 네, 그 2월, 5월, 8월, 11월 배당을 주는 건 마스터카드 기업이 그때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필수 소비재로 되게 유명하고 뭐 면도기 질레트 만들고 샴푸 만들고 바디워시 만드는 P&G 프록터 앤 갬블 회사가 해당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2위죠. 월마트 다음이죠. 코스트코 같은 기업이 2월, 5월, 8월, 11월 배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기업 중 우리가 가장 많은 카페.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카페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건설업을 할 때 중장비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뭐 지프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장비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만드는 글로벌 1등 회사가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해당 배당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3월, 6월, 9월, 12월이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은데 여기는 사실 너무나 많은데 유명한 거 위주로 추려봤고요. 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1위 결제 네트워크 회사인 비자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타이레놀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존슨앤존슨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미국의 사보험 시장 업계 1위인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많이 가죠.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가 물류센터 리치로 되게 유명해요. 글로벌 1등이고 글로벌적으로 물류센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롤로지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퀴닉스라는 회사가 3월, 6월, 9월, 12월 배당을 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매월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매월 주는 게 추려봤는데 몇 개 있어요. 매월이요? 매월 중에 몇 개 있는 게 그 중에 한 개가 미국에서 상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있어요. 그 리츠는 리얼티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매월 배당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나스닥 지수 있고 두 번째로는 S&P 500 지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다우 지수가 있는데 다우 지수 ETF 티커가 DIA거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도 월 배당을 해줍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1월, 4월, 7월, 10월에 한 종목, 2월, 5월, 8월, 11월에 한 종목, 3월, 6월, 9월, 12월에 한 종목 이렇게 3개 선택하셔가지고 월세 받듯이 계속적으로 인컴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이거 뭐 귀찮아 하시는 난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인덱스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냥 다우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하면서 신나가지고 지금 투자할 생각이 너무 신나가지고 용돈 받을 생각이 신나가지고 하나씩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계속 배당을 받게 되면은 배당은 어차피 세금 떼고 15.0% 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배당을 계속적으로 받아봐서 아는데 이게 메시지가 계속 떠요. 메시지가 뭐 1달러, 2달러, 1달러, 2달러 계속 뜨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게 배당 투자구나. 되게 좋구나. 그리고 또 장점은 상승장에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또 팔고 또 다른 성장지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받고 또 팔고 하는 게 되게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부동산 월세, 뭐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월세를 받으려고 다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뭐 따로 뭐 세입자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원천징수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달러로 받으니까 그쵸. 너무 좋죠. 네, 이런 측면 고려하셔가지고 월 배당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시고 이 안에서 기업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땐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안에서 요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해준 영상도 간혹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말고 배당주 투자를 하기로 해요. 저 어차피 받을 거 월세도 한 달마다 받을 거 어차피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까지 배당주 ET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화에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